미중 정상회담 5월 14일, 15일에 열리는데 예. 그 전에 미국과 이란의 뭔가 협상이 끝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트럼프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죠. PBS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다. 방중 전 합의 가능성이 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보내게 된다.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도 합의될 수 있다. 대이란 제재 등을 완화하게 될 것이다. 오, 굉장히 진전된 이야기인데요. 이번엔? 물론 이제 트럼프는 워낙 뻥카가 많아서 좀 믿어도 모르긴 될지. 합니다만 예. 구체적인 협상 방식에 대해서 외신에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양해각서 MOU를 먼저 체결해서 일단 전쟁의 종료를 선언한 다음에 30일간의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고요. 양해각서는 14개 항의 한쪽짜리 문서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30일간 점진적으로 해제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뭐 느슨하게 협상을 해놓고 그렇죠. 30일 동안 아주 깊이 있게 협상을 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핵 협상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라늄 농축 유예 기간과 관련해서는 12년에서 15년 정도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보도 내용이고요. 오, 12년. 원래 미국은 20년 요구했고 이란은 5년으로 이제 그렇죠. 요구를 했었는데 곧 이제 접점을 찾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미국은 대신에 대이란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란 동결 자금도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한다는 게 이번 MOU의 골자다. 이게 엑소스 보도 내용이 핵심입니다. 네. 와, 이거 뭐 진짜 뭔가 좀 진전이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입니다. 이렇게 급물살을 타는 이유가 예. 중국의 영향력이 이번에 컸다라는 좀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왕이하고 이란 외무장관이 만났는데 거기에서 이란이 핵 포기 관련해서 또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진전되는 상황. 예, 상당한 진전이라고 보여지는 게 이란하고 중국하고 만나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안 나오던 걸. 첫 번째로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하지 않는 것을 중국한테 약속했다가 나왔어요. 와. 이건 커다란 진전. 그거는 중국이 좀 힘을 썼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중간에서 중재를 했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네. 이란은 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서 이걸 끝까지 지키려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 과정에 들어서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데 대신 두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핵의 평화적 이용은 보장해 주겠다.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핵의 평화적 원전이라도 원전은 사용하게 에너지. 해주겠다는 그러니까 3.67%는 가동을 해주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 정도 되면 핵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근접한 결론에 도달을 한 것을 끌어낸 거죠. 이란으로부터.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미국으로서도 당연히 이제 이란 핵무기가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한테도 뭔가 설득의 요인이 제공될 수 있고요. 네.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 핵무기 문제는 지금 440kg 60%짜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가 남아요. 예. 근데 트럼프는 그런데 자기한테 주기로 트럼프는 했다고.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란은 이것을 이것을 희석해서 3.67% 수준으로 만들어서 쓰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아, 그거 다르네. 그건 지금 달라요. 그런데 그게 러시아가 끼어들어서 그 우리가 보관할게라고 이야기를 건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방안이 거죠.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가. 그래서 이 440kg짜리가 어떻게 처리될지는 아마도 이 30일 협상 과정이 진행되면 거기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러시아가 보관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은 불편한 건 없어요? 이제 그 이야기는 계속 돼야 되겠죠. 아, 돼요? 예. 또 하나 이제 3.67% 해주는 것은 미국도 연수가 문제지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일단 합의가 되는 거고 예. 문제는 남아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 해주는 것을 누가 사찰을 하느냐예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까지 뭐라 그랬냐면 IAEA의 사찰을 하게 해줬더니 이 친구들이 와서 미국한테
핵이 어디 있는지 정보만 제공하고 우리는 두드려 맞기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찰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진전은 미국이 이란 제재를 해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한 겁니다. 예. 이거는 호르무즈 통행을 이란이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큰 진전이 있다라고 보여지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 네. 지금 핵은 그 원래 JCPOA라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게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하고 이란이 해갖고 3년 동안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3.67%를 허용을 해줘서 그때 IAEA 사찰을 전부 다 받고 했었는데 맞아요. 이것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얘기 때 트럼프가 불만이 있어서 틀었죠. 이 JCPOA를 깨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지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조금 더 고농축을 해서 60%까지 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쟁, 근데 60%도 그걸 자기네들이 없애주겠다는 협상을 3차까지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때린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전면 없어져야 된다. 하나도 용서할 수 없다. 다 드러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항상 핵무기는 절대 자기가 안 갖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3.67%까지는 자기가 예전에 허용해왔다는 얘기도 해왔고, 근데 그거를 지금 트럼프가 안 받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문제가 협상이 안 됐던 겁니다. 네. 아예 핵무기뿐만 아니라 지금 3.67% 핵에 대한 것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것이 원칙이었는데 저는 지금 뭐가 바뀌었냐고 생각이 되냐면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면 주도권을 시진핑한테 뺏기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사실 미중 정상회담 이제 거의 일주일 남아있는 상태까지 예. 약 한 일주일간을 휴전을 끌고 가면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이 카드를 만들어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행위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았다고 얘기하는 MOU는 네. 사실 이란이 그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핵은 나중에 얘기하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 2단계로. 네. 그걸 지금 받다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 미국 입장이나 이란 입장이나 바뀐 게 없는 상태에서 이란이 제시했던 단계적 협상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요것은 미중 정상회담까지 끌고 가기 위한 주도권이다. 아, 그러면 5월 15일용 거기까지만 저는- 이제 시간 벌기용이다. 예,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란 혁명수비대 입장에서 핵물질을 아예 없어진다는 것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생존을 보장받을 것이냐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한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3.67을 얘기했던 것을 미국은 또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저는 휴전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럼 5월 15일까지는 이제 휴전용으로 예, 보시는 거죠, 예, 그래도. 그렇습니다. 예. 네.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결판이 사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아, 거기에서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이 여기에서 중국이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은 이란한테 어쨌든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중국하고 약속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진전이 있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이거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의논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3.67%를 중국은 지지하는 거예요. 이건 보장해 줘야 이건 휴전이든 종전이든 중국은. 간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중국은 확실히 이건 지지 보장해 줄게라고 이란한테 약속을 한 겁니다. 이건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네. 결판이 날 예.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중국한테 너네 그 이란 원유 자꾸 그거 사는 거 그거 나 좀 불편해. 그 얘기를 하겠다던데 그거는 사실은 해봤자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이란 제재가 해제되면 그걸 의미 없어요? 유명무실해지는 겁니다. 의미 없어. 당연히 이란 석유를 다른 국가들도 사게 되겠죠. 아, 예. 트럼프는 진짜 꺼낼 카드가 없는 네. 거다. 맨날 이렇게 이거는 너저분한 얘기만 하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번을 마치 정가의 보도처럼 석기 시대 이게 다 예.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역봉쇄 이게 다 해결해 줄 거야.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이 다 해결해 줄 거야 하고 예. 하루 만에 철수시키는 이런 뭐가 상태가 없어 카드가 되고 트럼프. 중국만 커진 거 같아요. 중국만 많이 커지고 예. 트럼프는 뭐가 없어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주고받고자 하는 그 요구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쟁점 사항이 어떤 것들이에요? 일단 미국은 네.
히토류 제재를 완화시켜야 돼요. 중국이 지금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 미국이 유리한 만큼 완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미국이 지금 고갈되어 있는 무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다양한 빅테크 기업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의 히토류 제재를 이제 자기가 풀고 싶어 하는데 네. 풀어주면은 중국은 또 뭔가 원할 거 아니에요. 뭐예요? 첫 그거는? 번째는 당연히 대만이에요. 대만 문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원하는 정도 답을 해주는 여부에 따라서 아마 히토류 조정을 할 겁니다. 그만큼 히토류 목줄에 너무 잡혀버렸어요, 미국이. 그럼 히토류하고 대만 문제가 1대1 대응이에요? 예,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대응하고 또 그다음에 대두가 있어요, 대두. 대두. 예, 대두는 미국에서 대두 생산을 주로 하는데 그 대두를 지금까지 중국이 가장 큰 바이어였어요. 네. 미중 충돌이 일어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아예 한 털도 안 사줬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 농가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어요. 트럼프 지지자들. 예, 주로 트럼프 지지자들입니다. 그러면 중간 선거에서 이 사람들이 독이 올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두를 중국이 사게 만들어야 자, 돼요. 그럼 그것도 또 트럼프가 원하는 거잖아. 예. 중국 대두 좀 많이 사줘. 예. 그러면 중국이 들어줘. 대신에 또 뭘 요구해요, 그거는?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요구요. 네, 중국도. 중국은 무역을 정상적으로 하자는 거죠. 제재 때리고 뭐 또 301조 다시 가동해서 관세 또 올리고 이런 싸움 이제 하지 말고 윈윈으로 무역도 정상화하고 투자도 서로 중국도 하고 우리도 미국도 하는 식으로 하자라는 제안을 하는 거죠. 만약 거기까지 가면 아마 항공기도 한 500대 사줄 겁니다. 중국이? 예. 아니, 그 말씀을 들어보면 다 중국이 들어줘야 되는 거야. 트럼프는 원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협상이 트럼프가 이길 수가 없어. 제가 교수님보다 중국을 모르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중국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가 뭐 중동산 부품이라든가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동에서 가져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잘 못 받았어요. 그것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까 그걸 노렸던 것이 역봉쇄를 하면서 미국이 중국으로 가는 배나 중국으로부터 오는 배를 전부 차단시켰던 것이 이런 경제난을 가중시키려는 원인이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노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카드로 들고 나올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만 문제도 있지만 이란을 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중국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간 것이 사실 이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란을 좀 설득시켜서 전쟁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실을 좀 미국한테 줘라. 이런 문제도 분명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그러면 됩니다. 이제 트럼프가 대두 좀 사줘. 예, 그러면 뭐 시진핑, 야, 그럼 호르몬 좀 싹 풀어. 야, 이게 전쟁 그냥 그만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당연히 중국도 타격을 받는데 그게 미국이 원하는 만큼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5년에 중국이 사상 최대 1조 2천억의 흑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봉쇄를 하면 중국 경제가 완전히 꼬꾸라질 줄 알았는데 그만한 흑자도 보고 경제 성장률도 5% 달성했고 이번 1분기도 또 5%를 달성을 했단 말입니다. 미국 의도만큼 중국이 안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석유가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되냐면 중국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때릴 것을 대비해서 꽤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 핵심에는 에너지 작업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말라카 해협을 막고 대만 해협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작업들을 그동안 해온 거예요. 그 효과가 지금 발휘를 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이번에 이란에 대해서 전쟁을 시작할 때 했던 여러 가지 공언들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핵 없애겠다, 정권 교체하겠다. 정권 교체. 호르무즈 해협도 지금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호르무즈. 그러면 전쟁을 끝내려면 뭔가 트럼프에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란이 그 명분을 제공해 줄까요? 이란이 뭐 그것까지 제공해 주겠습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푸는 걸로.
호르무즈 푸는 예, 그러면 사실 정도로. 전쟁하기 전이거든. 그렇죠. 그렇지만 이 트럼프는 내가 또 해내는 거 분명히 그럴 거야. 트럼프는 분명히 그걸 요구를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쟁을 중단하거나 뭔가 종전을 하든 휴전을 하든 명분이 생겨야 되는데 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딜이 되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서 서방의 모든 국가들이 원하는 석유를 원활하게 공급해주게 됐다. 그래.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그럼 선언하겠죠. 이긴 거 맞아. 그래 이겼어. 자, 그럼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요. 예. 우리 알파고 기자님, 예. 이제 결국은 공은 이란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란이 지금 그 MOU, 예. 그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자꾸 우리는 이란, 미국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중요한 얘기를 빼나왔어요. 뭐야? 레바논에서 이제 휴전돼 있었잖아요. 아시죠? 네? 레바논에서 휴전이 있었잖아요. 아, 레바논. 네, 이스라엘 레바논. 네타냐후 총리가 오늘은 이제 다시 개시를 명령 내렸어요. 다시 시작하라고. 전쟁 또 시작하라고 명령 내렸어? 네, 기사 한국 언론 안 뜬지 네타냐후가? 네. 와. 이 자식 그거 왜 그래 걔는 또 갑자기. 몰라요. 그래서 이란이 레바논을 버리고 이제 협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레바논까지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서 다시 이거 꼬일 건지는 요즘 며칠 좀 지켜봐야 돼요. 진짜 아, 힘들다. 그건 나는 그 보도를 못 봤는데. 네. 또 기어이 또 네타냐후가 또 정말 너무 힘들다. 너무 최악이다 진짜. 너무 힘들어. 될것 같으면 그러네 진짜. 그거는 근데 트럼프가 혼내겠지. 진짜 의지가 휴전 있다면. 얘기 나오고 나자 메이로 때리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트럼프가 어찌됐든 5월 15일까지는 자기가 이제 휴전 상태가 있어야 네. 이제 또 협상하는데 네. 유리하니까 뭐 전화하겠지. 근데 그런 보도가 있긴 하네요. 있습니까? 2분 전에 야, 미국과 2분 전. 이란이 종전 협상의 속도를 내는 듯한 그 모습을 보이니까 어.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했다. 2분 전에 나왔어요? 네, 2분 전에. 이제 한국은 좀 늦게 나왔고. 전화하겠지. 야, 비비 이 새끼 진짜 형 그만 좀 해. 야, 임마 그만해 임마 15일까지만 와. 알았지? 16일부터다. 전화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예. 보면서 이게 비극적이지만 천안함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우선 처음에 물기둥이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 본 사람이 없어요. 음.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건데 천안함 때도 그때 뭐 폭발을 해서 어뢰가 폭발해 물기둥이 있었다는 게 끝까지 논쟁 아니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뭘로 때렸느냐가 지금 파공이 없어요. 또. 그러면 기뢰나 어뢰가 아니라 공중에서 날라와 때렸나는데 이것도 석연치가 않은 게 그런데 보니까 기관실에 불이 난 거를 문을 안 열고 소화를 안 한 상태에서 밀폐를 시켜놓은 거예요. 예. 열면은 산소가 들어가 2차 폭발이 일어날까봐. 그래가지고 불이 조금 늦게 꺼졌겠죠. 예. 그러면 이거는 수수께끼도 이런 수수께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기 트럼프가 잽싸게 나서가지고 야 니들 이란한테 얻어 터진 거야. 이제 빨리 파병해서 파병해. 이것 좀 네. 어떻게 해봐. 이러니까 우린 못 믿겠어. 이거는 저기 조사를 해봐야 알아. 천안함 때하고 아주 비슷하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또 끌고 가면 예인에 가는데 몇 주. 가가지고 또 우리 조사단 파견해가지고 거기 해협 막혀 있는데 멀리 삥 돌아가서 이거 조사하는데 또 얼마가 걸릴지도 알 수가 없고 그것도 해외에서 이래 보면은 이거 하세월인데 예. 미국에서는 빨리빨리 이란에 대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게 확실히 어떻게 보면 한미 간에 점점 더 미국으로 빠질 뿐만 아니라 아니 그 많은 선박 중에 또 왜 하필이면 우리였냐. 그러게요. 이것도 이란이 한국을 노린 거냐 아니냐. 지금 파나마 선박으로 오인했을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국이다. 그래 우리가 재수 없게 걸린 것처럼 돼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이거 복잡해가지고 당분간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우선은 예. 조사가 진행되는 게 맞아요. 예. 우선은 차분하게 조사해야 되고 저는 정부가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막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처럼 막 그렇게 다니까 아닌 것 예, 같아요. 예. 차분하게 이 폭파와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고요.
그러면서 시간도 좀 벌어야 돼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까 방금 선배님 천안함 이야기 하셨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시간을 벌면서 우리 정부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우선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워낙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각에서는 뭐 부유성 기뢰 때문에 내부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또한 석연치 않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파공이 있는데 외부 충격 흔적이 없어요, 선체.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우리로서는 시간을 벌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이걸 이제 기회로 해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파병 요구를 더 세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조사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나요? 시간을 버는 게 필요하고요. 예. 저는 파병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뭐 미국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아주 주체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하기 어려운 여건인 건 분명하죠. 한미 동맹의 틀을 유지해야 되는 것도 분명하고 하지만 이번 전쟁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미국이 너무 명분 없이 일을 벌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미국의 여러 동맹들까지도 나서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고 하물며 일본, 영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나설 이유가 없다고 봐요. 지금은 네. 영리하게 판을 끌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급하게 할 판이 아닌 것 같고요. 영리하게 지금처럼 좀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시간을 좀 벌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보통 전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 뭔가 트럼프의 말만 들으면 뭔가 끝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 트럼프가 진짜 미쳤구나. 아이고. 이제 이거는 미쳐가는 중이라고 그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미쳐가는 것 같다 그랬는데 이번엔 보니까 갔구나. 갔어요? 갔어요. 예.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코미디냐 하면은 처음에 이 작전에 발표된 게 이제 5월 3일입니다. 그때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실시한다 그랬고 5월 4일부터 한다 그랬어요. 그때 중부사령부가 브리핑을 했는데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17,000명의 병력과 100대의 항공기를 투입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준비를 엄청 한 것 같았어. 그리고 5월 4일이 돼가지고 그래서 뭘 했는가 보니까 호르무즈의 미군 선박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 여전히 저 멀리서 안내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호송 작전을 하는가 보다. 그리고 이란이 저항하면은 다 때려 부실라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멀리서 무전으로 호송을 했다. 그러니까 근처에 코빼기도 안 비쳤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겨우 3대 빼냈어요. 그것도 2대인데 왜 3대로 늘었는지도 지금 수수께끼인데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2,000척 남겨놓고 3척 빼내려고 이 난리를 겨우 석착을 그랬는데 어제 5월 5일 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게 마크 루비오 장관이 에릭 퓨리 작전은 종결됐다. 그래가지고 에릭 퓨리 작전은 종결되고 프리덤 이것만 한다. 프로젝트 프리덤. 그래서 방어 작전만 하고 공격 작전 없다. 그래서 난 그것도 충격적이었어. 진짜로? 아니 얼마 전에 미국이 트럼프가 한 얘기가 뭡니까? 호르무즈 개방 안 하고 우라늄 안 내놓으면 언제든 전쟁 재개하겠다. 이걸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는데 전쟁이 끝났다고 저러네? 그러더니 프리덤을 한다네? 이래가지고 그런가? 그런데 3시간 뒤에 트럼프가 그 프리덤 그것도 중지한다고. 그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도 중지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마크 루비오가 했던 말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중부사령부에 연락을 했나봐요. 그랬더니 중부군 사령부 대변인이 뭐라 그러냐면 짜증난다는 목소리로 몰라요. 백악관에 알아보세요. 이런 거야. 제각각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 참상이 불과 몇 시간 안에 벌어지고 지금은 아무 작전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가 대통령, 국무장관 그것도 또 국방장관은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중부군 사령관 이래 보니까 서로 모르고 그다음에 트럼프 얘기하는 거는 NSC나 합참하고 상의 없이 지 혼자 떠든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까꾸로 또 이제 이걸 맞춰야 된다는데 아니 무슨 군사작전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러게요. 이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왜 또 불똥은 우리한테 튀어? 내가
이런 그 초현실적 상황은 내가 처음 봐요. 그러니까 전황에 대해서 객관적 파악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미국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 전혀 미국답지 않죠. 최근에 보여준 모습은 미국 이러지 않거든요. 예. 최소한 미국이 그동안에 쭉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계 질서 속에서 미국이 보여준 모습하고 완전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절차를 완전히 무시. 그랬죠. 이런 적은 예. 없었어요. 예. 두 번째로는 미국이 나서서 꼭지를 땄어요. 이제까지는. 근데 이번처럼 꼭지 못 딴 적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절차와 관련해서 미국이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합참이 키거든요. 예. 근데 합참을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서 말이 안 되죠. 예. 이거 군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이거는 하자가 있는 결정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작전이 이렇게 된다? 상상 불가능. 그러게요. 진짜 엉망진창인 이럴 것 거잖아요. 같아서 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선박에 이런 어떤 거 공격이나 받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으면 물론 굳이 추리를 하자면은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란 외무부 장관이 중국가 있어요. 예. 그리고 다음 주에부터 이제 트럼프의 미중 정상회담. 예. 이 시즌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숨고르기를 한다 이런 해석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란하고 뭔가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 거 아니냐. 일부에서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또 트럼프 스스로도 이란하고 협상이 진전이 있어가지고 중단한다 그랬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믿어요? 어제는 저기 그 작전하다가 오늘은 중단할 만큼 진전이 도대체 하루 사이에 예. 그 사이에 이란이 해협을 개방했냐 우라늄을 내놨냐 뭘 했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이제 단지 그런 분위기 하나를 갖고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이제 불가능해서 그냥 제 결론은 미쳤다. 그러면 군 통수권을 뺏어야 되잖아요. 미친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헌법 군 25조 통수권을. 사항이 이거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빨리 미국 사람들이 이 방송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트럼프한테서 군 통수권을 뺏어야 된다라는 논쟁이 더 핵가방을 격화돼야 될 갖고 것 있는 같아요. 미친 권력자를 어떻게 세계가 감당합니까? 지난 3월에 네.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미국 랜드 갔다 연구소하고 오셨죠? 예, 가서 예. 전문가들도 만나서 토론도 하고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측 관계자분들도 되게 좀 황당해하고요. 지금 트럼프 정부. 예. 트럼프 대통령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그나마 부끄러워해서. 지식인들 사회에서는 야. 트럼프 대통령이 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어쩌다가 미국이 이렇게 됐지?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그래서 이제 한국도 정신 차려야 돼. 오히려 그분들이 저희한테. 너무 미국에 일방적으로. 예전 같은 그런 동맹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는 없을 거야. 그런 전통적 동맹 관계로 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트럼프 시기에는. 그런데 이게 불행하게도 트럼프 이후에도 계속 갈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정신 차려야 돼. 지한파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유노말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트럼프가 이 전쟁이 조금 끌면서 이제 이 정신건강도 문제가 되는 게 호르무즈 해협에 맥주병이 됐다. 그게 뭔 말이에요? 맥주병이 휴가 때 바다에 가면은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그러니까 꼴까닥 하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영 진짜 못하는 사람은 쇠구슬이라 그러고, 적당히 하다 빠져 죽을 사람은 맥주병이라. 호르무즈 해협에 거품 있는 데서 맥주병이 됐다. 아이고. 그러면 보통 여기서 출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아까 미중 정상회담 다음 주 예정돼 있다고 하셨는데, 뭐 그걸 통해 가지고 뭐라도 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또 중국에 압력을 넣는 거거든요. 이란 좀 어떻게 해보라고. 항상 중국은 이럴 때 뭐 북한이 난리 피면은 중국한테 북한 좀 막으라 그러고 이란이 난리 치면 중국한테 막으라 그래. 그러니까 항상 중국은 이런 역할인데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지금 방중을 앞두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도 피해자인데 왜 우리한테 지랄이요? 뭐라고 하냐?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게 뭐 가가지고 징징 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시진핑 입장에서는 깝깝한 거죠. 이게. 오히려 그럼 중국이 협상의 주도권을 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약자는 그러니까 트럼프면. 중국이 그동안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칭해지는 어떤 세계에서의
새로운 이 외교 유니언을 만들었죠. 네. 이런 어떤 부분들 뭐 여러 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세계 이제 균형자 내지는 안정자 역할로 비춰지고 예. 미국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파고 치는 이런 영국이 되다 보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신뢰성과 위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의 존중이 사라지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의 전망은 예. 뭐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로 시간을 끌 거냐라고 보면 저는 후자일 것 같은데요. 미국이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진짜 종이 호랑이가 된 건가요? 예, 그리고 실제로 군을 운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예. 다만 종이 호랑이가 됐다라고 저는 인정하냐면 여전히 미국의 힘은 막강합니다. 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힘을 잘못 쓰고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지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게 왜 더 큰 문제냐 하면 우리나라 경제나 세계 경제의 직격탄이에요, 이거. 그렇죠. 이 상황이 예. 계속 지리하게 가니까 뭔가 대한민국 경제가 나서려고 그래도 발목이 탁 잡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앞으로는 상당 부분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봅니다. 예. 설마 하는데 지금 일단 이제 중동 전쟁이 끝나는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트럼프 얘기는 당최 믿을 수가 없는데 어찌 됐든 뭐 이란이 만족할 만한 걸 가져온 것 같다. 그거 보면 이제 가장 큰 게 그거 아니겠어요? 너네 핵 포기해.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란에서 중간에 내놓은 게 우라늄을 그러면 러시아에다 갖다 맡기면 어떨까요? 그건 안 돼. 미국한테 맡겨. 뭐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제 전쟁이 끝날 것 같고 또 어제 밤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또 풀어주겠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뭐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저는 이게 이제 전략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 사람 인지 상태가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계속 지금 주한미군 숫자 틀리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제는 또 한국 전쟁을 7년간 했다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3년 했어요. 50년부터 53년까지. 그러니까 뭐를 공부도 안 해. 그냥 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 앞으로 난 뭐 대통령 8년 9년 더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남우호 폭파와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어요. 혼자서 독자적으로 운항하다가 당했다. 근데요, 지금 그 HMM 나무 쪽에서 들어온 얘기로는 정박 중이었다는 거예요. 네, 서 있던. 운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터졌다. 그래서 왜 그걸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냐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설마 하는 거예요. 미국 통킹만 얘기가 자꾸 요즘에 나오는 거예요. 통킹만 사건 혹시 알죠. 아십니까? 베트남 전쟁의 참전에 직접적 계기가 됐던. 그랬죠. 예, 그런데 저는 사실 통킹만보다 좀 더 직접적인 예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리버티오 사건이라는 건데. 예, 일단 그러면 통킹만 사건을 좀 설명을 해드리죠. 1964년 8월에 통킹만에서 미국 구축함이 공격받았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가 이건 베트남이 도발한 거야 라면서 보복 공습을 했는데 그게 이제 베트남 전쟁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통킹만 피격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조작인데 자작극이잖아요. 실제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운항도 안 했는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막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루머가 막 나오잖아요. 기관실만 미사일이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뭐 파공이라고 이렇게 뚫은 뭐 그것도 안 보인다는 거고 막 이런 말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통킹만 사건 이야기 하셨는데 그 이제 미국이 한 거고 이 지역에서 있었던 게 1967년 리버티호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리버티호라는 미국 정보함이 있어요. 만톤급 정보함인데 얘가 어느 날 그냥 거기서 정보 수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라벨을 지운 전투기들이 날라와서 그 배를 폭격을 하고 마찬가지로 라벨을 지운 어대정들이 와서 그 배에 어대 공격을 해가지고 거의 격침 직전까지 가고 미국 해병 200여 명이 사망 혹은 상해를 받는 사건인데 나중에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공격한 게 누구였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었어.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와서 폭격하고 때려버린 거야.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게 뭐냐면 3차 중동전쟁이 있었던 1967년에 미국이 없으면 자기들이 질 것 같아. 그러니까 마치 이집트나 소련이 공격한 것처럼 위장을 해서 미국 참전을 이끌어낼 목적을 리버티오 사건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는 계속 비밀로 있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비밀이 해제되면서 외부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사건이죠. 그럼 여기에서 왜 그걸 생각하냐? 우선은 이 전쟁이 계속되기를 너무나 갈망하는 나라가 하나 있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얘네들이 이런 짓을 하고도 남을 애들이고 역사가 너무 많아. 이스라엘은.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한국과의 관계에서 삔또가 좀 상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외부 공격이라면 이스라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란이 공격을 했다 하더라도 의도적 공격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이란이 부인을 하고 있고 또 이란이라는 나라가 현재 전쟁 중인 나라다 보니까 좀 그 뭐 조직이 찢겨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뭐 통칭당도 떠오르고 리버티오 사건도 떠오르고 여러 가지 사건도 떠오르긴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다행인 게 지금 이제 작전이 중단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나중에 전후에 이란과 어떻게 관계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긴 하겠지만 우선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잘 끝날 것 같다. 예. 다행이네요. 지금 그래도 여러 가지 지금 전체적으로 전황이 정리가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저렇게 막 미국이 복가되는데 결국은 이제 뭐 우리 화물선까지 피격당하고 꼼짝없이 뭔가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군사 대국인데 5위잖아요. 세계 군사력. 우리가 참전하면 정말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런 일 없이 딱 정리가 돼야 한다. 어저께 그렇게 소망을 했는데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미국이 복가되고 이러는 거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요. 윤석열이었으면 복구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미리 윤석열은 복구지도 미리 않았어. 형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파병할까요? 이랬죠. 당연하죠.